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확률 통계의 반짝이는 느낌표를 찍어줄 서진아입니다.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강의예요. 참 설레이고 또 두렵기도 하죠. 그쵸? 예, 선생님도 그랬어요. 자, 오늘 첫 강의 찍는다고 하니까 어저께 밤에 막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 교재를 가지고 또 이 화면 앞에 앉아 있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했나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 교재를 다 끝내고 났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은 성장이 있을 거예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설레임 아닐까 싶고요. 자, 두려운 것들은 조금 이제 접어두고요. 선생님은 이 새 교육 과정에 대한 거, 여러분에게 확률 통계를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완벽히 분석하고 또 이 문제집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선생님 따라서 믿고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해 가시면요, 분명히 확률 통계에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일단은 오늘 처음 나갈 내용은 순열과 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순열과 조합이라는 거 언제 처음 배웠죠? 기억나세요? 예. 자, 우리가 지금 뭐 수학 1, 수학 2 이런 걸 거쳐서 오다 보니까 이미 좀 지나간 과거 같은데 중학교 때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고등학교 들어와서 배우는 수원 뒷부분에 순열과 조합에 대한 간단한 계산까지는 하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 계산을 바탕으로 벌써 이제 원순열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교재 처음에 딱 펴보면 알겠지만 앞에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원순열 벌써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나와요. 기억이 안 나겠죠? 예. 그래서 앞에 부분을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원순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볍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내용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처음은 합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있었어요. 자, 어떻게 차이가 있었더라? 그치, 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는 말을 썼어요. 자, 여러분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 뭔가 잇따라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때 같이 쓰이는 용어 중에 뭐가 있냐면 또는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또는. 자, 또는이라는 말 또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우리 집합단원에서 합집합에서도 쓰였었죠. 그쵸? 예, 이것 또는 저거. 한마디로 말해서 A가 일어나면 B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잡아줬을 때 우리는 합의 법칙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분류한 각각을 쓸 때도 우리가 합의 법칙을 쓰는데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케이스를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A가 2일 때, 두 번째 A가 3일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A가 2면서 3일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합의 법칙,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건 A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MN이라고 한다면 자, 합의 법칙에서는 그럼 여기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그쵸? M 플러스 N이야. 이렇게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얘네들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에 해당하는 문제 하나 보고 갈까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서로 다른 주사위를 두 개를 던졌어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죠? 그쵸. 주사위가 두 개니까 하나를 던질 때마다 6개씩인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 곱하기 6가지, 36가지가 됩니다. 자, 그때 나오는 수의 합이 4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합이 4의 배수라고 하는 것은 4의 배수, 4, 8, 12, 그렇게 있어요. 4, 8, 12, 더 있죠. 한데 여기까지만 생각해 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사위는 제일 큰 수가 나오면 6과 6이잖아요. 둘이 더해봤자 12. 그 이상은 나오지 않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첫 번째 주사위,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주사위의 눈을 순서상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1, 그 다음에 3. 그럼 둘이 더해서 4 되는 거 맞아요? 맞죠? 예, 그 다음은 2, 2. 그 다음은 3, 1. 이거 두 개 같은 건가요? 물어봤었죠, 옛날에는. 그쵸? 이제 아니라는 거 아시죠? 서로 다른 주사위이기 때문에 앞에 주사위는 빨간색, 두 번째는 노란색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분명히 구별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8 되는 경우 한번 찾아봅시다. 자, 1부터 시작을 하면 7이 필요하죠. 맞아요? 예, 근데 7은 주사위에 없잖아. 그러니까 얼마부터? 2,6. 맞죠? 2 나오고 6 나오고. 자, 그 다음에 3. 그럼 얘는 하나가 줄어들겠네요. 5. 그 다음에 4, 4. 그 다음에는 5, 3. 자, 이것과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6, 2.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12. 합이 12가 나오는 경우는 6과 6.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체 경우에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세 가지. 그 다음 이쪽은 5가지. 그 다음에 얘는 1가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쌤은 각각의 케이스를 나눈 경우 맞아요? 맞죠? 각각을 분리했어요. 4인 경우, 8인 경우, 12인 경우. 자, 이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3, 5, 1 어떻게 줘야 된다? 경우의 수를 다 합의 법칙 더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는 3, 5, 1. 자, 이렇게 더해주시면 답이 얼마가 된다? 예, 9, 9가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다음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개념은 곱의 법칙입니다. 네. 자, 그러면 곱의 법칙은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요. 그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했는데 또 중요한 용어가 나왔죠. A, B가 잇따라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A, B가요. 잇따라 일어난다. 또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동시에 일어난다. 자, 이런 말을 씁니다. 약간 영어로 치자면 with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어납니다. 또 또는이랑 비슷한 얘기로 잡아주자면 그리고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됐어요?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곱의 법칙,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래요. 자,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일어나? 두 번째, 세 번째 일어나서 n번째까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각각에 대하여 어떻게 된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동일하게 n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도 일어나는 경우는 n개, 두 번째 경우에서도 일어나는 경우는 n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선생님 이거 문자 잘못 썼네요. 그죠? 자, 그러면 걔네들이 모두 다 n개씩 일어난다고 한다면 전체 경우의 수는 n이 몇 개 있는 거예요? m개만큼 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날 때 그 경우의 수를 어떻게 얘기한다? 그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잇따라 일어나는 거. 자,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 길 찾는 거 있었죠. 길 가는 방법. 자, 여기가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고요. 여기 C가 있습니다. 자,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4가지고요. 자, 이쪽으로 가는 경우의 수가 3가지예요. 자, 그랬을 때 A에서 B를 통과해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를 찾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줄이 4개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갈 수 있는 가지수 4가지. 맞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얘네 둘은요. 선생님이 A에서 B를 통과해서 C로 간다 그랬기 때문에 잇따라 일어나야 되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4와 3 어떻게 해준다? 그렇지. 곱해야 돼요. 얼마? 12가지의 가지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얘네들은 왜 더했어요?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에서 4가지로 더한 이유는 이 경로를 선택을 하면 이쪽 길은 포기하게 되는 거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줄과 이 경로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합의 법칙, 다 더해서 세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가 아니라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요거 몇 가지? 요거 4가지. 자, 얘도 마찬가지죠. 이거 가면 이 줄 포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네들도 3가지구나 이렇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2개를 곱해주면요. 얼마가 된다? 12가지. 잇따라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곱하기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복습 문제 2번째입니다. 자, 서로 다른 문학책, 역사책, 과학책이 각각 4권, 3권, 3권이 있대요. 자, 문학책이 3권, 그 다음 역사책이 3권, 그 다음 과학책이 3권인데 이들의 종류, 같은 종류의 책은 또 서로 구분됩니다. 1, 2, 3, 4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자, 각각 어떻게 된다고요? 한 권씩 책을 뽑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죠? 문학책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에 역사책 중에서 하나, 이렇게. 그 다음 과학책 중에서 하나. 총 몇 권을 뽑는 거예요, 이게? 그쵸, 이거는 총 3권을 뽑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문학책이 4개예요, 문학책이. 그러면 4개 중에서 선택할 거니까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문학책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그 다음에 역사책 3가지. 그 다음 과학책 3가지.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얘네들은 동시에 뽑아서 총 3권을 뽑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네들 그쵸, 곱해야지만 됩니다. 자,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되죠? 요거 12에다가 36가지야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연속으로 일어나는 거랑 그 다음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거.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순열 많이 들었는데 그 이름은 기억나요? 순열과 조합이라는 이름. 물론 이 단원의 이름이기도 한데, 자,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서가 중요하겠죠. 순서가 중요하게 나열한다,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순열이라고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순서에 상관없는 걸 요 다음 단원, 조합이라는 거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순열이라고 하는 거 여기 한번 읽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문자로만 써 있으니까 감이 오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10명 있었어요. 10명 중에서. 물론 이제 얼굴이 다 다르겠죠. 10명 중에서 선생님이 이제 포지션을 정해서 그룹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런데 3명이 뽑혀야 돼요. 근데 얘는 뭐 랩, 포지션 랩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댄스. 얘는 뭐 보컬.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10명이니까 자, 요 파트를 맡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사람이 10명이니까 뽑힐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그쵸, 10가지예요. 자, 한 명이 래퍼로 뽑혔어.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9명이 되겠죠? 예, 그러면 9명 중에서 한 명이 댄스를 맡아야 될 거예요. 그럼 얘는 9가지. 맞죠? 자, 그 다음 또 한 명이 뽑혔어. 이제 전체는 8명이 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보컬이 뽑힐 수 있는 거 8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3개를 다 곱해주면 답 얼마가 된다? 그쵸. 720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겼어요. 제가 10명 중에서 이렇게 3개를 정하는 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얘가 순서를 생각해서 나열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서라고 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3개의 자리가 다른 거, 의미가 다른 거, 가치가 다른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었냐면 복습이니까 얘는 10명 중에서 그 다음에 순서를 생각해서 3명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표현하기를 요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으로 확실하게 한번 수식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10명 중에서 그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그죠? 포지션이 다른 3개였죠. 예, 그거에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렬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됐어요? 그렇게 세우는 게 일렬로 세운다, 일렬로 앉힌다, 나열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뭐라고 표현하냐면 n 쓰시고요. p를 써요. 예, 순열의 약자거든요. 예, 그래서 퍼뮤테이션의 약자 p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r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풀어서 식을 쓰자면 n에서부터요. 한 명을 뽑았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하나가 줄어들었어요. 그럼 뭐라고 써야 된다? n-1 곱하기. 자, 그 다음에 n-2 곱하기 쭉쭉쭉 해서 얼마 끝이 있겠죠. 몇 개를 내려서 곱하냐면 r개를 내려서 곱하는 거예요. 이게 3개면 하나, 둘, 3개 이렇게 내려서 곱하시면 되고요. 얘가 5개다. 그러면 n에서부터 n, n-1, n-2에서 5개를 내려서 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쓰기를 어떻게 쓴다? 아, 이게 r개구나.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재를 보면 뒤에 뭐라고 써 있죠. 예, 그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좀 복잡하게 생겼죠. 예, 근데 꼼꼼히 따져보면 그렇게 복잡한 식은 아니에요. 한번 볼까? 자, 이거 알게 쓴다면서요. 그러면 쌤이 이게 첫 번째 거, 얘가 두 번째 거, 얘가 세 번째 거, 쭉 해서 이게 R번째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사실 얘는 n-0라고 봐도 되는 거 맞아요? 맞죠? 예, 그래서 얘가 n-0예요. 그러면 1일 때 0야, 2일 때 1이야, 3일 때 2예요. 자, 이 관계를 잘 보세요. 자, 2일 때 1, 3일 때 2. 그럼 R일 때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이게 하나가 적으니까 나도 n-에 r-1이 들어가야지 맞는 말이에요. 물론 괄호를 쓰고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이 괄호를 풀어서 정리해주면 이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지막 모양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개수를 맞춘다라고 생각하세요. 몇 개 내려 곱한다? 알개를 내려서 쭉쭉쭉 1씩 빼서 곱하시면 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쌤 여기랑 또 비교 한번 해볼까요? 10p3이에요. 10p3.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10이라는 숫자부터 출발을 해서 1씩 내려서 곱하는데 몇 개까지를? 3개까지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 9, 8. 정리됐죠? 자, 이렇게 순열을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계승이라는 거예요. 자, 한글로는 계승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계승? 느낌표로 쓰는 거. 이거 이름이 팩토리얼이라고 불렀어요. 팩토리얼. 자, 그러면 그거는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하는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다 택해서 나열한대요. n개 중에서 n개를 다 택해서 나열한대. 그럼 여러분들 식 어떻게 써야 돼요? n, p, n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되죠. r이 아니라 모두 다 내려서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쓰기를 n부터 시작을 해서 n-1, n-2. 자, 이렇게 내려서 쭉 곱해요. 어디까지 곱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끝까지 다 내려서 곱해요. 자연수의 끝까지.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여기서부터 세면 좀 편하지 않아요? 1, 2, 점점점에서 n. 아, 이게 몇 개다. 이게 n개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줄임말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n부터 쭉 내려서 곱해서 2, 1까지 마지막 자연수까지 다 곱한다는 뜻을 n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팩토리얼에 대한 숫자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좀 외우고 가는 게 좋거든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2팩토리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2팩토리얼. 1팩토리얼은 너무 쉬우니까. 2에서부터 내려서 곱하는데 어디까지 곱한다? 1이 나올 때까지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얘는 2네요. 자, 그럼 3팩토리얼은 어떻게 쓸까요? 3, 2, 1. 맞죠? 3, 2, 1. 자, 답은 얼마? 6이에요.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럼 4팩토리얼은 얼마일까? 이제 이거 쭉 내려서 쓰는 거 안 하고 바로 한번 대답해 볼게요. 여기까지만 쓰고. 자, 그럼 얘는 얼마냐면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 곱한 거예요? 4를 더 얹은 거죠. 그러니까 6에다 4를 곱해주면 24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5팩토리얼은 여기에다가
5를 곱하면 돼요. 맞죠? 그러면 24에다 5를 곱해요. 자, 그럼 계산해 보세요. 5, 120. 맞죠? 120. 자, 여기까지만 쓸까? 6팩토리얼. 자, 6팩토리얼은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겠어요? 6을 더 곱하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얘네 여기다 6을 곱하면 720. 물론 그 뒤에도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계산을 할 때 한 요 정도까지는 외워서 계산을 하면 좀 빨리 얘네들 연습할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막 문제 풀다 보면 생각보다 계산을 빨리 할 때가 있어요. 맨날 나오는 숫자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요 이걸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지금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자, 요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팩토리얼의 성질 중에서 쌤이 요런 거 한번 다뤄볼까? 5팩토리얼이 있었어요. 거기에 얼마를 곱해주면 더하기처럼 보이나? 얼마를 곱해주면 얘가 7팩토리얼이 될까요? 하고 쌤 물어봤다 칩시다. 자, 팩토리얼이 여러분들 뭔지 알잖아요. 이게 뭐예요? 5431. 얘는 뭐야? 765431이죠. 그러면 다시 요걸 해석해 볼 때 어떻게 쓴다고? 7, 6, 5, 4.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뭐예요? 5431. 얘가 5 팩토리얼이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둘이 같아지려면 7팩토리얼 이 아랫부분을 5라고 생각을 해주면 5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해주면 7하고 6이 더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런 계산들이 실제로 우리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6, 7에 42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 많이 나와서 선생님이 쭉 요거 쓰는 거 연습 한번 시킨 거고요. 여러분들도 교재 옆에다가 정리해 두시면 편히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순열의 수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지울게요. 자, 여기다 선생님이 따로 쓸게요. 순열의 수의 성질. 자, 이제 우리 계승을 배웠기 때문에 이 MPR을 조금 더 멋있게 정리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돼요. 자, 우리 요거 쓸 때 어떻게 쓴다 그랬냐면 약속하기를 n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서 곱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n 쓰고요. n-1 쓰고요. n-2 쓰고요. 점점점에서 어디까지 내려 쓴다고? r개까지 내려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된다 그랬냐면 -r 플러스 1 요런 모양이 된다 라고까지 봤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팩토리얼을 배웠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거를 계승을 이용해서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계산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MPR. 자, 그냥 이렇게 쓰면은 감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쌤이 아까 예를 들었던 수식으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아까 어떻게 썼냐면 10명의 사람들 중에서 포지션을 3개를 택했어요. 그랬더니 얼마였냐면 10, 9, 8 이거였어. 맞죠? 그런데 이거를 팩토리얼로 표현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팩토리얼로 어떻게 표현을 해주나? 이거 19, 8, 7, 6, 5, 4, 3, 2, 1이었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썼을 거예요? 10팩토리얼이라고 썼겠죠. 그쵸? 그럼 얘는 10팩토리얼이라고 씁시다. 그럼 얘는 결국에는 10, 9, 8, 7, 6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10p3이라고 하는 거는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765431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다 얼마를 곱해주면 돼? 7팩토리얼을 곱해주면 결국 얘가 얘랑 합체돼서 10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다시. 자, 집중. 자, 얘가 19, 8이에요. 그러면 얘가 19, 8, 7, 6, 5, 4, 3, 2, 1 합치면 10팩토리얼이다. 맞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거야? 7팩토리얼로 나눠서 한번 써봅시다. 자, 쓰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0팩토리얼에서 요걸로 나누어줘. 그러면 7팩.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팩토리얼을 말하다가 계산할 때 급하면 팩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예, 그 팩토리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이제 글씨 쓰면서 얘기할 거니까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숫자를 만나잖아? 그러면 10팩토리얼을 위에다 쓰시고요.
그 다음 요 7이라는 이 숫자의 정체는 얘하고 얘 두 개의 숫자를 뺀 거예요. 아, 얘가 뭐라고요? 10 빼기 3이야.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쌤이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럼 얘 뭐라고 쓸 수 있다? n 팩토리얼을 써. 그럼 얘는 끝까지 다 내려서 곱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잘라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쓴다고요? 두 개의 숫자를 빼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이해돼요? 네, 여기까지. 이게 순열의 수의 성질입니다. 자, 요거 말고도 두 가지를 더 살펴야 되거든요.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NP0은 그럼 뭘까?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0개를 택하여 일렬로 표현한다. 일렬로 배열한다. 맞죠? 어떻게 하는 거지? 안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뽑는 경우의 수 하면 한 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굳이 이제 식으로 확실하게 알아주고 싶다면 이 식에다 대입하시면 돼요. 한번 대입해 볼까? n 팩토리얼에서 그 다음 밑에는 두 개를 빼세요. n-0 팩토리얼. 그랬더니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같은 얘기죠. 여기서 약분해주면 얼마야?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np0는 얼마다? 1이다. 됐죠? 자, 그러면 또 나오는 거. 0 팩토리얼은 뭐지? 라고 이거 물어봐요. 0 팩토리얼이 뭐죠? 팩토리얼은 자기 숫자부터 1까지 내려서 곱하는 거라면서요. 근데 얘는 이미 0이야. 그럼 0에서부터 어떻게 내려서 곱해요? 그래서 이건 정인데 이거 우리가 1이라고 외워서 계산할 거예요. 근데 이걸 굳이 왜 그러냐고 물어본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NPN 한번 얘기해 볼까? 여러분들 NPN 뭐예요? 서로 다른 n개를 n개 다 나열한대. 그럼 쌤 이걸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냐면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얘기로 했던 거 맞죠? 우리 아까 개념 정리하는 계승에 나왔던 얘기예요. 자, 이거를 이 식에다가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는 자, 요건 잠깐 접고 얘는 n 팩토리얼에서 이거 두 개를 뺀 거를 분모에 쓰시면 돼요. 맞죠? 그러면 얘하고 얘도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도 n팩이고 여기에 있는 분자도 n팩토리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분모가 뭐면 되겠어? 그치? 분모가 1이면 되는 거 맞아요? 따라서 0 팩토리얼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0 팩토리얼은 1이다.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분수로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 NP0는 1이다. 그 다음 세 번째. 0 팩토리얼은 1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순열의 성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순열 문제 또 한번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을 일렬로 세웁니다. 6명이죠. 예, 6명을 일렬로 세울 건데 여학생 2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서야 된대요. 자, 이런 문제 기억나죠? 선생님이 일단은 사람 이름이 없으니까 남학생 4명을 A, B, C, D라고 쓸게요. 자, 여학생 2명은 뭐 EF라고 쓸까요? EF.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랬을 때 둘이 이웃하도록 세워야 된대요. 자, 여러분들 이웃하면 우리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지? 둘을, 그쵸, 하나로 묶어버려야 됩니다. 둘은 떨어지면 안 돼 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6명이 아니라 몇 명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5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자, 5개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뭐라고 표현하지? 그쵸, 5 팩토리얼인데 연습이니까 한번 이렇게 쓸게요. 5P5 맞죠? 5 팩토리얼. 자, 그거에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치. 여자 둘이서 네가 먼저서 이거 하겠죠. 그래서 E와 F가 줄 서는 경우의 수가 속에서 동시에 잇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곱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2명이 줄 서는 경우의 수는 2P2가 되겠죠. 물론 이것도 2팩토리얼이에요. 앞으로 여기 있는 5명 모두를 쓸 때는 쌤이 5P5라는 말 안 쓰고 바로 5팩토리얼 쓸게요.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이것도 2팩토리얼. 자, 생각해보자. 5팩토리얼 얼마였죠? 5, 4, 3, 1, 120. 여러분도 많이 연습하면 이거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팩은 2.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더라? 그치, 240이 나오더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순서는 뭐 이렇게 챙기면 된다 하고 이제 우리 조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 조합입니다. 분명히 순열과 구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예, 그게 뭐냐면 조합은 순서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데요.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문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단어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흔히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뽑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뽑은 다음에 어떻게? 앉힌다, 나열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뽑아서 그냥 덩어리째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경우에 대한 생각 가져와 볼게요. 우리 아까 10명을 가지고 포지션을 3개로 나눴잖아. 맞죠? 그런데 이번에는 쌤이 그냥 10명을 3명으로 그룹을 결성하겠습니다. 다시 10명 있었어. 근데 그냥 내가 3명짜리 그룹을 결성을 할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10명 중에 자, 그룹을 결성해 볼게. 자, 여기 뽑힐 수 있는 사람 10가지. 맞죠? 자, 그 다음 한 명을 뽑았어. 이제 몇 가지? 9가지. 자, 또 한 명을 뽑았어. 이제 8가지. 근데 얘네들의 만약 지위가, 의미가 모두 달라. 그럼 이게 답이에요. 아까 720가지. 맞죠? 그런데 얘는 그냥 그룹이야. 포지션 따위가 없어. 동등해. 라고 생각해 준다면 결국에 쌤이 예를 들어 야, 뽑혔다. A, B, C 뽑혔어. 라고 하는 거랑 A, C, B 뽑혔어. 어때요? 같은 말이 되겠죠. 맞아요? 또 BAC 뽑혔어? 그 다음에 BCA 뽑혔어. 또 CAB 뽑혔어? CBA 뽑혔어. 이 모든 게 다 그냥 A, B, C가 뽑힌 거랑 같은 이야기가 되죠. 이거 몇 개예요? 총 6개야. 6개가요. 그냥 A와 B와 C가 뽑힌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결국에 이 6개가 왜 나온 거냐면 A, B, C가 만약에 자리가 모두 다른 거라면 3명이 줄 세우는 방법의 수 3명 줄 세우는 방법에서 어떻게 된다고? 3팩토리얼을 다 다른 경우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위가 동등하잖아요. 그러니까 6개마다 하나로 보겠다는 거예요. 6개마다 하나로 본다.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6개당 하나로 보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쓴 다음에 이 3개의 지위가 동등하면요. 이 3개가 줄 서는 경우의 수 이만큼당 하나로 보겠다는 의미. 어떻게 된다? 3팩토리얼로 나누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현할 때 뭐라고 쓰기로 이제 약속을 할 거냐면 10, C, 3 이렇게 조합의 언어를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요건 예고요. 우리 여기에다가 수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 자, 조합. 서로 다른 n개 중에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다. n, c, r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거야.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럼 얘는 일단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npr부터 출발을 하시면 돼요. 순서를 일단 생각하세요. 그리고 얘가 몇 개 뽑았어? r개를 뽑았잖아. 그 r개를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줄 서는 경우의 수를 나누어 주면 답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r팩토리얼 분의 npr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넘겨서 r팩토리얼 곱하기 ncr에 그 다음에 npr이야 이렇게도 표현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쌤 요거 지울게요.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걸 가지고 조합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할게요. 조합의 수의 성질 정리도 조금 기니까 옆으로 빼서 쓸게요. 자, 조합의 수의 성질.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순열도 분수로 썼죠. 그러니까 조합도 한번 분수로 써봅시다. 어떻게 쓰면 될까? NCR이라고 하는 것은 NPR을 얼마로 나눴다? R 팩토리얼 당 하나로 보겠다 해서 그걸로 나눴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이거를 표현할 줄 알면 어느 정도 끝난 거죠. 우리 이거 어떻게 표현했었지? N, N-1, N-2 해서 몇 개를 내려 곱한다? 이거 R개를 내려 곱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N-R 플러스 1이었죠. 자, 그거를 뭘로 나눴어? 요걸로 더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거를 그대로 요렇게 나누어 주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왔나요? 쫓아오고 있죠. 자, 그 다음 우리 요거 분수로 표현하는 거 있었잖아. 맞죠? 요거 어떻게 분수로 표현했죠? N 팩토리얼에서 밑에 분모는 두 개를 뺀 거 얼마? N-R 팩토리얼 이렇게 잡아줬어요. 여기까지가 뭐다? NPR이야. 그런데 거기다가 얼마로 더 나눠준 거예요? R 팩토리얼로 더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R 팩토리얼을 더 첨가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모든 NPR이라는 그 정리에다가 밑에 분모에 누구를 받쳐준다? 그쵸, R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누어 주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식에 대한 거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NC0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NC0 식에다 그대로 대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NC0 어떻게 쓸래요? N 팩토리얼에서 그 다음에 두 개를 빼 N-0 팩토리얼 여기까지가 P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요걸로 한 번 더 나누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맞죠? 예, 그래서 얘는 요거 얼마다? N팩, 같네요. 그 다음 0팩은 1이었죠. 예, 그래서 얘는 1이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NC0 어떻게 된다? 한 가지다. 자, 그 다음 NCN 한번 볼까요? 자, NCN은 어떻게 쓸 수 있죠? 마찬가지죠. N 팩토리얼에서 두 개를 빼서 분모했습니다. N-N 팩토리얼. 자, 그 다음 또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쵸. 여기 뒤에 있는 요 부분을 더 나누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N팩이고요. 얘도 N팩이니까 요거 두 개 약분되고요. 그 다음 이거는 0 팩토리얼이죠. 아까 0 팩토리얼 얼마라고? 1. 그래서 얘는 1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거 NC0는 1이구나. NCN도 1이구나.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인데 NCR이 NCN-R가 같다는 거예요. 선생님 요거 잘 예쁘게 정리할게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교실에 이렇게 N명이 있었어. 그 중에 선생님이 R명을 뽑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을 총수를 시키기로 하겠어요. 그러면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 그거랑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명수 N명 중에서 R명을 뽑았으면 남는 명수가 N-R명 맞아요? 그쵸? N-R명을 뽑아서 너 교실에 남아있어. 사실 같은 종류가 됩니다. 자, 상황으로는 그런데 식은 어떻게 다르냐? 자, 한번 식을 넣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얘는 어떻게 쓰지? N 팩토리얼에서 자, 두 개를 빼세요. N-R 팩토리얼. 그 다음 뒤에 있는 걸 한 번 더 팩토리얼 해서 나누어 주죠. 이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N 팩토리얼 쓰고요. 그 다음 두 개를 빼세요. 자, N에서 N-R을 뺀대. 그러면 얘가 지워지고 플러스 R 맞아요? 맞죠? 예,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팩토리얼로 나누어 줍니다. 그랬더니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둘이 어때요? 같은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걸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10C4라는 걸 계산을 할 거예요. 이거랑 누구랑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10C 10-4가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얼마야? 이거 6이야. 이거 같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또, 자, 7C2랑 자, 누구랑 같은 말 되겠어요? 그치, 7C5야. 이거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둘이 더해서 이 앞에 있는 n이라는 숫자가 된다면 같은 이야기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게 더 계산이 쉽겠어요? 이게 더 계산이 쉬울 것 같아요? 그치. 이게 4구, 얘가 6이면 이건 4개를 내려서 곱하다가 나올 거고요. 얘는 6개를 곱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더 훨씬 쉽다는 생각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걸 구하게 될 때는 계산을 이렇게 바꿔서 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도요. 이게 더 쉽겠어요? 이게 더 쉽겠어요? 얘가 더 쉽겠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온다 하면 얘를 7C2로 바꿔서 계산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계산에 대한 것만 조금 더 연습하고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자, 10C3이에요. 그러면 일단 P처럼 10에서부터 3개를 내려서 곱하십니다. 얼마? 10, 9, 8. 됐어요? 그 다음 밑에는 몇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된다고?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3팩토리얼은 사실 3, 2, 1 맞아? 그쵸? 그래서 이 모양 자체가 위에가 3개면 밑에도 몇 개예요? 3개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어요. 쌤도 이제 계산하다 보면 1 빼놓고 안 쓰기도 하는데 딱 3개 맞춰서 쓰기 위해서 쌤은 그냥 1 쓰도록 할게요. 자, 7C4예요. 그럼 얘 어떻게 쓸 수 있다? 7, 6, 5, 4. 몇 개 내려서 썼어요? 4개를 내려서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4예요. 그럼 4팩토리얼 필요한 거 맞죠? 4, 3, 2, 1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 더 갈게요. 7C3입니다. 자, 이건 몇 개 내려서 쓴다? 3개. 그럼 7, 6, 5. 그 다음 밑에는 3팩토리얼. 3, 2, 1. 이렇게 돼요. 자, 아까 선생님 설명한 건데 사실 이거랑 이거는 둘이 더해서 7되니까 어때요, 둘이? 같은 이야기가 돼야 되죠. 그리고 얘를 쳐다보니까 4가 약분이 되고 나면 결국에는 분자 분모. 같은 모양 나오는 거 맞죠? 맞아요. 그렇다면 길이가 좀 짧은 식이 편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계산 대신에 이 계산을 선호하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연습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숫자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림과 같이 1, 2, 3, 4, 5, 6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대요. 자, 그런데 이 카드 중에서 쌤이 4장을 뽑아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겁니다. 그랬을 때 1과 3이 적힌 카드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일단 1하고 3은 쌤이 고를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따라서 1과 3을 일단 빼내세요. 그러면 1, 3은 당첨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카드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 맞아요? 그쵸? 예, 그러면 이 4개를 가지고서는 몇 개를 더 뽑아야 될까? 그치. 이미 4장 중에 2장은 썼어. 그러니까 남은 4개 중에 2장을 더 뽑아야 돼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 4장 중에서 2장을 더 뽑습니다. 아직 자리가 정해진 거예요? 아니, 그냥 동등하게 2개를 뽑아. 예를 들어서 4, 5를 뽑는 거랑 5, 4를 뽑는 건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쌤이 C를 썼어요. 그래서 2장을 뽑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4장을 뽑은 거예요. 이제 얘를 가지고 어떻게 돼야 돼? 나열해 줘야지만 4자리 정수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4개의 숫자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 어떻게 쓴다? 4P4. 4팩토리얼이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할게요. 자, 이 계산 어떻게 한다? 4, 3. 2개 내려 쓰고요. 밑에는 2, 1. 맞죠? 그 다음 뒤에는 4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면 3이 6에다가 4팩토리얼은 24예요. 예, 그래서 2개 곱해주면 144가지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쌤, 이거 그림 보면서 뭔지 알겠죠? 이거 우리 식판이죠.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나오는 식판이랑 동일하게 생겼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음식을 뜬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음식을 떠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급식 메뉴로 한번 결정을 해볼게요. 자, 얘는 뭐 예를 들어서 국도 필요할 거고 밥이 일단 있어야지. 밥이 있고 국이 필요하고 또 김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반찬을 한번 놓을까요? 샐러드가 있을 거야. 선생님 막 내 맘대로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돈가스가 나왔어. 그 다음 만두.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6개다. 하나, 둘, 셋, 넷. 아, 예, 맞군요. 그죠? 자, 이렇게 6개의 반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자율 배식을 하라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만약 돈가스가 좋아. 그러면 여기다 돈가스를 푸겠죠. 맞아요? 그 사람마다 여기다 꼭 밥을 푼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식판을 들고 고민할 거야. 이 자리에다가 도대체 뭘 펄까 하는 생각을 들 거 아니에요. 뭘 담아서 내가 먹을까? 그 종류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올 것 같냐면 이 자리가 6가지다 보니까 6개가 모두 다 다른 자리로 취급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반찬 수 몇 가지? 반찬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여기에 담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6가지. 하나를 담았네. 그럼 여기는 몇 가지? 5가지. 여기는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뭐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길 거예요. 뭐 그건 그렇고, 자, 이번에는 식판이 달라졌어요. 식판이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세요. 그리고 반찬도 4가지로 줄여볼게요. 자, 국, 밥, 국을 푸기엔 좀 그렇지? 밥, 김치, 샐러드, 그 다음에 돈가스라고 씁시다. 자, 근데 선생님 앞에서 줄 서 있는 학생이 여기다 뭘 담을지를 막 고민을 해. 그럼 여러분들 답답하죠? 왜 답답해? 여기다가 이제 밥을 푼 거야. 근데 여기다 담을지 여기다 담을지를 막 고민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말하겠죠. 어차피 돌리면 똑같잖아. 아무데나 담어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런 식판일 때는 고민하는 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얘네들은요. 이 4개의 자리가 다 동등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담는 거나 여기다 담는 거는 어차피 밥을 담을 거라면 다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처음 들어갈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순열이에요. 자, 원순열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큰 시작은 바로 회전이라는 거예요. 회전. 회전을 하면 같은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일단 그냥 원순열이 무언지에만 대해서 얘기하고 끝낼 건데요. 자, 서로 다른 n개를 뭘로 배열한다?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방금 같은 경우가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n개를 원에다가 놓았을 때의 경우의 수가 n 팩토리얼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n-1 팩토리얼이 된다라는 개념부터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원순열 어떻게 하면 얘네들의 경우의 수 분명히 돌고 돌기 때문에 겹치는 게 생길 거야. 그래서 일어난 게 n 팩토리얼이 아니라 n-1 팩토리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오늘 지금 순열, 조합, 그리고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다 복습하고 왔습니다. 자, 요걸 기반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원순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복습 철저하게 하시고요. 2강 때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Step and three step and but falling. I just want to be with you. One step.